변화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어머님도 옆에서 그래도 이렇게 같이 사진 보면서 얘기 나누고. 예? 너무 어색해요. 어색해. 너무 어색해서. 어색했지만 좋으셨죠? 그쵸. 네. 한 번도 이렇게 막 뭐, 애기는 제 손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스킨십도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옆에서 애교도 많이 떨어요. 그 되게 이쁜 짓을 많이 하는 애는 맞는데 제가 그거를 못 받아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죠. 제가. 세 분 전문가분들이 정말 모두 어머니와 건희의 상담을 방송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진행 과정 중에 또 나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지금도 진행 중일 테고 어떠셨어요? 박재원 부장님하고 저희가 토요일 날 처음 뵙면서 상담을 했거든요. 예. 이제 엄마는 이런 사람이고 건이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날 이후로 정말 진짜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그 토요일부터 상담 직후부터 월요일까지는 정말 화를 한 번도 안 냈어요. 그리고 그래요? 좀 제가 좀 신기할 정도로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건희 기질은 엄마하고는 근데 정반대 기질이에요. 건희는 굉장히 외향종. 그러니까는 외향성 점수가 40점 만점에 27점이 나왔고요. 엄마는 내향성 점수가 40점 만점 중에 28점이 나오셨으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기질이죠. 그러니까 건희가 상담에서 이야기했을 때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엄마가 반응이 없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기질적인 이슈도 있겠다라고 보였어요. 왜냐면 엄마는 좀 필요한 말, 꼭 해야 되는 이야기 중심이라면 건희는 정말 내가 똥을 몇 개째 하고 똥 색깔이 뭐였는지까지 얘기해야 좀 속이 편안한 아이거든요. 동시에 그 건희가 외향성이면서도 관계 중심 기질이 25점 나왔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예요. 엄마는 과업 중심 기질도 26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엄마는 내향성의 과업 중심,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하는 중심이라면 우리 건희는 사람을 사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아이인 거죠. 건희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상 받을 때요. 칭찬받을 때요. 그래서 건희 상 받은 거 많아? 그랬더니 막 벌떡 일어나서 얼굴이 이제 카메라에서 벗어나더니 뒤에 가서 막 상을 이만큼 갖고 오면서 저한테 한 장 한 장씩 이 카메라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유치원 때 거부터 갖고 왔어요. 유치원 때 거. 긁어 모아서. 자랑하고 싶은.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상 받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를 이런 아이들은요 훈육시키기가 정말 저희 부모님들끼리 하는 얘기로 너무 쉽습니다. 상 줘도 소용없는 애들이 훈육이 제일 어려워요. 상이 별로 안 먹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건희처럼 상을 좋아하고 칭찬 좋아하는 애들은요 상 주면 저절로 문제 행동의 영역이 축소돼요. 그게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고 상 받고 싶어서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 받아야 되니까. 상 받는 게 그렇게 좋아서. 너무 많아요, 상을. 그러니까 상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칭찬을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상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 관련된 상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고 제가 그러니까 칭찬을 거의 못 해준 것 같아요. 뭘 잘해도 정말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전화가 와서 건희 덕분에 어떤 친구랑 이렇게 못 어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건희가 전학을 오면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다 같이 어울릴 수가 있었다 라면서 건희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냐고 건희 잘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정작 건희한테는 칭찬 한마디를 못 해줬었어요. 이게 칭찬을 잘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조금만 격려로 바꿔주거나 지지하는 멘트로만 바꿔주면 얘는요 날개를 다는 아이예요. 근데 건희가 강아지 똥을 다 치워도 엄마 눈에 뭐만 보여요? 개털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진 그래왔던 거죠. 그죠? 예. 얘기 듣다 보니까 건희가 참 기특하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마지막에 건희가 이렇게 싹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엄마 청소 잘할게. 좋은 엄마가 돼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니? 좋은 엄마 돼야죠. 좋은 엄마 될 거고 한번 마음 먹은 거 흐트러지지 않게 잘 잡으려고요.
아니, 분명히 건이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요. 그죠? 이제 표정이나 마음- 말투는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어색하실까? 왜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실까? 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실까? 아들 생각이 별로 없으신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나만의 두려움은 두려움? 아들이라고 쓰셨어요. 예.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아들이 잘못된 것. 내 꿈은, 내 야망은 돈 많이 벌어서 아들 장가 보내기입니다. 다 그 아들 문장 얘기예요. 완성 검사의 중요한 그 대목마다 온통 아들 이야기뿐이에요. 예. 이게 분명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문장 완성 검사에서도 어머님 깊숙이 있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신 것 같아요. 예.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죠. 뭐 어머니께 뭐 특별한 솔루션을 드리지 않았고요. 어머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스스로를. 어머니 자신이 내 존재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가시를 확 제가 아까 고슴도치 얘기 들었는데 고슴도치처럼 안 되는 것. 그러려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말씀 드렸고요. 사실 이 대화도 보면 엄마가 변할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을 못 하셨어요. 문장 완성 검사에 그게 써 있어요.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이걸 못 했습니다. 뭘까요? 건이야 미안해. 이게 그 어머니께서 이 부모 프로그램에서 사과하는 법을 이렇게 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혼자서는 하지 못하실 테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늘 건이를 만나면 뭐라고 그냥 건이야 미안해 하면 좀 너무 됐지? 이거 안 되고 이거 시켰어 오늘 방송 나갔더니 아니고 건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한번 해보세요. 건이 엄마가 여태껏 화만 내서 많이 불안했을 것 같아. 엄마도 여태껏 몰랐던 거라서 너무 미안하고 이제는 불안하지 않게 엄마가 해줄게. 건이야 정말 미안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 네. 아, 정말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가족 상담을 이제 가끔 하면 뭐 자녀도 만나게 되고 또 부모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되냐고. 저는 좋은 부모는 자신이 처음부터 부모가 아니라 상처가 있는 때로는 상처가 굉장히 많은 아이로 자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부모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다뤄서 내 아이 탓하지 말고 내 아이의 거짓말 탓하지 말고 도벽 탓하지 말고 먼저 나부터 치유하는 분. 그런 면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오신 어머니가 정말 저는 이제 좋은 부모가 되는 첫발을 내디디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장유선 어머님께서 우리 어머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왜냐면 우리 EBS 부모 선배세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와서 해결하고 가셨거든요. 예,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예,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행동을 이렇게 엄마가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도 사실 매 순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건희 엄마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용기를 못 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고민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에 정말, 뭐 박수도 드리고요. 뭐 대단하시고 건희랑 건희 엄마가 굉장히 이제 행복해지실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정말 응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또 워낙에 추진력 있으신 분이어가지고 나중에 여기 출연하신 분들 모임 하나 저희 홍보대사 하시거든요. 다 EBS 부모에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진짜 어머니가 비로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이 참 마음이 놓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박 소장님께서 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어머님 어린 시절은 좀 어땠어요? 유의미하게 좀 의미 있게 기억나는 장면이나 뭐 기억들이 좀 있나요? 저는 어렸을 때 좀 오빠랑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그 따신밥 얘기도 저희 엄마가 해don데 이제 그런 따신밥은 항상 오빠만 먹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방을 안 치우면
그러니까 저는 방을 치웠는데 오빠가 방을 안 치우면 제가 혼이 났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거짓말 같은 것도 오빠 때문에 제가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오빠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러면은 그러면 다 그냥 제가 혼났었어요. 그리고 오빠한테 만약에 이제 뭐 대들거나 이러면 엄마가 오빠한테 하는 말은 너는 동생 하나 휘어잡지 못하냐 한 대 때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저한테는 니는 왜 오빠한테 자꾸 덤비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저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그때 그 어린 아이를 만약에 어머니께서 지금 바라본다면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괜찮아 너 잘못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어머니도 또 저도 우리가 어릴 때 아동 학대라는 피해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아동 학대를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아동 학대의 기억을 부모를 원망하거나 비난하자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왔던 부당했던 대우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큰 폭력이었다는 거 그리고 학대였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아픈 흔적을 남겼는지도 절대 잊지 말자. 왜 그래야 되냐면 우리가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힘도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오빠한테는 내 갓 지은 밥을 해주셨는데 본인은 남은 밥을 드셨잖아요. 그 상담 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어머님은 이미 벌써 그걸 기억하시고 건이한테 갓 지은 밥을 해주시잖아요. 저는 이게 진짜 큰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아픔들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도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한테 나온다는 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머님이 치료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겠죠. 하지만 작고 사소하지만 어머님이 노력해볼 만한 솔루션 또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건이야라고 부를 때 사랑하는 건이야라고 좀 불러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라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라고 한번 해보셨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선생님 우리 어머님의 그 의식을 순간순간 일깨우는 데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까 건이하고 대화 나눌 때 제가 인상적인 장면을 봤는데 박 소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건이는 엄마 얼굴을 뚫어지게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 표정 보셨어요? 무슨 영화 찍는 아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런 표정이 나오지 아이한테? 근데 어머님은 딱만 쳐다보고 있어. 아이하고 눈 좀 맞춰주세요. 그 눈 맞추는 게 그렇게 어색하시죠? 어색해도 참고 따뜻한 눈빛 거울 보고 연습하신 다음에 발사를 좀 하세요. 건이가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라도 허그라도 한번 하면 좋은데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따라가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많이 거리두기 하셨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안으셔야 되고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표현도 뽀뽀해 많이 주시고. 하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랑 상담 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에게도 괜찮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랑한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틈나는 대로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부끄러운 기억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심력을 자꾸 발산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어머님께 자꾸 뭔가 사소해 보이는 솔루션을 드린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님이 좋은 엄마로 바뀌는 그날까지 우리 세 분의 전문가, 우리 EBS 부모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박 소장님께서 정말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은 이 방송에 나간 후에 그 어머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어머님을 보호하고 싶은 개인적인 욕구도 있지만 그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요.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반추하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때로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당신이 부모냐 뭐 이런 식의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 그 프로나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가해 부모들은 용기를 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자, 정말 오늘 야단 제대로 맞았습니다. 눈물 쏙 빠지도록. 예, 물론 그 안에 이제 감동의 눈물도 또 회개의 눈물도 있으셨겠지만 어쨌든 전문가분들의 뜨거운 마음도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제 건이 따뜻하게 대하실 어떻게 자신이 좀 드셨어요? 네, 오늘 또 하나를 배우고 가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계속 배우고 있어서 매일매일 아이를 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오늘 또 바뀔 것 같아요. 진심이 느껴지니까 저희가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맞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체벌하는 엄마에서 훈육하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큰 용기 내어주신 우리 어머님께 우리 갑부모단 여러분 사랑의 하트, 응원의 하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응원의 하트 좀 마음껏 아이, 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정말 아, 대단합니다. 실은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EBS 부모와 함께 여러 육아 고민 나누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갑부모단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EBS 부모, 대한민국 모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만나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